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으로 가는 길목에서 죽음의 조에 편성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은 절망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수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예상을 뒤엎고 정면으로 맞서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싸우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분을 건 거대한 도박, 이른바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절대적인 열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저 김주석의 시선은 바로 이 대담하고도 위험한 승부수를 집중 해부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속한 비주에는 서아시아의 전통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버티고 있습니다. 월드컵 단골 손님들이죠. 역대 전적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사우디를 상대로는 14번 싸워 단 1승, 이라크를 상대로는 9번 싸워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4차 예선 B조의 모든 경기가 홈 앤더웨이 방식이 아닌 사실상 적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집중 개최된다는 점입니다. 홈팬들의 응원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잃고 일방적인 원정길에 올라야 하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최악의 대진, 최악의 전적, 그리고 최악의 경기 환경,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미래를 위해 두 개의 카드에 모든 희망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빛나는 유산에서, 다른 하나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서 가져온 승부수입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정신적 지주, 신태용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이 유산은 박물관에 전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기적적인 유산을 만든 장본인, 바로 대한민국의 신태용 감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네시아의 지휘봉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승리의 공식 그 자체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모두가 인도네시아의 패배를 예상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에서 그들은 1대1 무승부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안방으로 사우디를 불러들여서는 2대0이라는 완벽한 스코어로 거함을 침몰시켰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를 무색하게 만든 그야말로 신태용 매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의 축구를 실리 축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골문 앞에 버스를 세우는 수비 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강점은 묶어버리고 약점은 90분 내내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야말로 맞춤형 전술의 정수입니다. 당시 신 감독은 사우디의 화려한 기술 축구를 강한 압박과 상상을 초월하는 활동량으로 질식시켰고, 상대의 수비 라인에 작은 균열 하나 놓치지 않고 역습으로 연결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라운드 위에서 120%를 쏟아내게 만드는 그의 리더십은 이제 인도네시아 축구의 DNA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우디 선수들 머릿속에는 인도네시아라는 이름 앞에 신태용이라는 세 글자가 트라우마처럼 따라붙을 겁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감독님만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승리의 공식, 대한민국의 명장 신태용 감독 그 자체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정신적, 전술적 중심을 잡아주는 첫 번째 카드였다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현실적인 힘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무제한 귀화 프로젝트라는 미래를 향한 거대한 도박입니다. 신 감독의 유산이 믿음의 영역이라면 이 정책은 전력 그 자체를 무자비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지독히도 현실적인 승부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즉시성과 확장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올레 로메니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보통의 팀이라면 국내 리그에서 대체자를 찾거나 기존 자원으로 힘겹게 버텨야겠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다릅니다. 즉시 이탈리아 세리에 볼로냐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테이스달링과 영입설이 터져 나옵니다. 네덜란드 리그의 젊은 공격수 마우로 제일스트라는 이미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죠. 이것은 단순히 빈자리를 메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컴퓨터의 낡은 부품을 최신형 최고 사양 부품으로 즉시 교체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비수 케빈 딕스, 딘 제임스 그리고 골키퍼 에밀 아우데로까지 이미 주전급 선수 대부분이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귀화 선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값만 봐도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릭 토기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이른바 선수단 군비 경쟁 선포입니다. 과거 인터밀란의 구단주이기도 했던 그는 인도네시아의 혈통을 가진 유럽의 유망주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아시아 전역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수풀은 인도네시아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 전역이 우리의 인재 발굴 현장이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더 이상 고정된 팀이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부품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오픈형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는 상대팀 분석가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몇 달 뒤에 만날 인도네시아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새로운 유럽파 선수가 합류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 이것이 인도네시아를 이번 예선에서 가장 위험하고 까다로운 조커 카드로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감독이 남긴 성공 매뉴얼, 그리고 현재 협회가 밀어붙이는 귀화 군단. 자, 이 두 개의 카드는 분명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새로운 감독이 과연 이 매뉴얼을 100%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을까요? 신태용 감독의 카리스마와 전술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귀화 선수들이 과연 이 낡은 설계도에 완벽히 녹아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도박의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지점입니다. 성공 공식과 새로운 재료, 그리고 새로운 요리사. 이 조합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화려한 계획의 이면에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새로운 리더십과 융화의 문제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남긴 승리 매뉴얼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것은 현재 코칭 스태프에게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이 매뉴얼을 따르자니 자신의 축구 철학과 맞지 않고 따르지 않자니 과거의 성공과 비교당할 것이 뻔합니다. 선수단 내부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선수들은 과거의 방식을 그리워하고 새로 합류한 귀화 선수들은 새로운 감독의 지시만 따르려 할 겁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두 개의 팀이 뛰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그림자가 너무 크면 때로는 현재의 발목을 잡는 법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신태용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지금, 이 무분별한 귀화 프로젝트는 방향을 잃고 폭주할 위험이 큽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눈이 멀어 자국 리그의 유망주들에게는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달콤한 열매에 취해 10년 뒤 인도네시아 축구의 토대를 송두리째 썩게 만들 수도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선택은 과연 무모한 도박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적인 승부수일까요? 핵심은 개개인의 기술이 아닙니다. 설계도를 만든 위대한 건축가는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설계도와 새로운 자재들 뿐입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영혼을 가진 하나의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 실험이 실패한다면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하는 것을 넘어 위대한 감독의 유산이 어떻게 잘못 사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남아 전체의 비극적인 사례로 남을 겁니다. 지름길은 결국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 이들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성과라도 만들어낸다면 이는 아시아 축구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질 겁니다. 그것은 자국 유소년 시스템이라는 정문법이 아니더라도 위대한 감독이 남긴 설계도와 과감한 외부 수혈만으로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조금은 씁쓸하지만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들은 축구의 규칙을 새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현재 인도네시아는 그라운드 위에서는 사우디, 이라크와 싸워야 하고 그라운드 밖에서는 신태용이라는 위대한 과거의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 이중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역경 앞에서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건 올인을 외친 그들의 대담함은 스스로를 단순한 약팀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조커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들의 여정 자체가 아시아 축구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도네시아의 이 위험한 도박,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평론가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